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퍼스틴의 채권 쪽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욱입니다. 사실 최근에 특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채권 쪽에 대한 관심이 사실 조금 덜한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지난달 말에 미국의 FOMC 정례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사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거로 결정이 됐는데요. 하나 예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3명의 위원이 금리를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이지만 함께 발표되는 성명서에 추가적인 조정, 항상 그 문구가 들어갔었는데요. 추가적인 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의 이유를 들어보면 추가적인 조정 이런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마치 통화 완화를 계속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또는 그런 바이어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함의가 있냐라고 하면 아마 일정 부분은 이제 이번 5월에 케빈 워시가 새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케빈 워시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봤었던 연준의 정책 조합하고는 좀 다르게 대차대조표는 줄이는 가운데 아마 금리는 좀 내릴 거다. 그래서 그런 정책 조합의 재구성, 재설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신임 연준 의장이 들어왔을 때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유가가 올라가 있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걸 조금 불편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준 위원들의 약간의 이례적인 언급을 반영해 보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연준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확률 높은 전망은 가까운 미래에 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로 본다라고 하면 연준이 지금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나? 그게 가장 확률 높은 전망이지 않은가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AB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망은 물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한 일들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모든 전망이 거기에 달려있긴 하지만 그게 조금 빨리 마무리된다는 이 가정을 둔다라고 하면 결국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고 성장에 둔화라는 게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다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은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급격하게 금리를 내린다든지 금리를 또 뭐 올린다든지 하는 조정이 나타나기보다는 지금 상태와 같은 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에 대한 금리 전망은 그 정도인데요. 혹시 정례회의 이후에 주식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운영팀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주식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식시장의 동인을 보면은 그 3월부터는 뭐 전쟁과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나 혹은 이 연준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그런 게 동인이다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여러 가지 뭐 전쟁 관련된 불확실성, 뭐 AI와 관련된 혼란,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연준의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좀 힘을 입어서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정책에 당연히 중요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생각보다 큰 동의는 아닌 것 같다는. 재밌는 부분은 채권시장도 실질적으로 그 뒤에 오늘까지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큰 변동은 없었거든요. 국채시장에서도 또 크레딧 채권시장에서도.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읽히긴 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주식시장의 어떤 뭐 전략의 변화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최근 한 2, 3년 동안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은 특히나 이 M7과 같은 대형 기술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주들을 보면은 과거 한 2, 3년 동안에는 특정 테마나 특정 이슈에 반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 M7이라는 집단 혹은 다른 AI와 관련된 집단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으면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 안에서도 펀더멘털적인 성적이 좋은 기업들 혹은 지속적인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이 성과 다각화가 좀 본격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현재도 그렇고 남은 올해나 혹은 내년에도 저희는 이제 back to the fundamenta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펀더멘털에 대한 뭔가 집중이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분별력 있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back to the fundamental이 결국에 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상승세를 보면은 이끄는 기업들의 앞으로 성장성이나 뭐 테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분별력 있게 판단해서 이걸 투자에 반영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채권 시장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은요,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뭐 워낙 크기 네. 때문에 단 하루에도 어떤 주식은 뭐 10%씩 15%씩 올라가니까 사실 채권이 제공하는 연 몇 프로라는 게 사실은 너무 작아 보여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년 내가 기다려서 몇 프로 얻는 걸 굳이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국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 제공하는 어떤 금리 또는 인컴이라는 게 사실 크게 부각되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시장이라는 게 뭐 어떤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채 시장이 특히 제공하는 어떤 분산 기능, 네. 뭔가 시장에 조정이 있었을 때 또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분산 기능들이 저는 뭐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자산군에 분산하는 노력이 당장은 뭐 그렇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포트폴리오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고 시장 대비 어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부분은 저희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기회에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